안녕하세요. 실전 코어 당구 사후 강의를 맡은 한국당구 아카데미 강사 불꽃타법 김홍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맞세샷과 황호씨 점프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맞세는 망치질하다는 뜻인데요. 원래 손목의 스냅을 최대한 사용해서 순간적인 스피드를 낼 수 있어야지만 완벽한 각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두께를 보는 방법은, 두께와 당점을 연결하는 방법은 공을 보고 공을 만약에 어떤 두께로 치게 된다 그러면 예상되는 수구의 각도가 있겠죠. 진행하는 제2족구하고의 거리가, 그 선상에서 거리가 같아지는 지점이 나오게 되는데요. 1족구에 부딪히는 접촉점에서 그 같아지는 지점에 있는 공을, 가상의 볼을 친다고 가정하고 당점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당점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걸로 설정을 하는데요. 일반 샷하고 똑같아요. 9시 당점, 3시 당점, 만약에 앞쪽으로 가려면, 멀리 이동하려면 상단 당점을 주게 되고요. 하단 당점을 주게 되면 각이 커지고 이동이 적죠. 큐의 각도와 당점이 매치가 돼야 되는데요. 큐의 각도가 커질수록 수구의 움직임이 라운드 되는 각이 커지고요. 완만할수록 더 완만한 각을 형성하게 되죠. 결론은 당점과 큐의 각도, 꺾여야 되는 각도를 보고 큐의 각도를 정하고 당점을 맞춰주면은 득점이 가능한 것이죠.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직각에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하단 당점을 써야 되죠. 만약에 꺾이는 각이 이렇게 크게 된다면은 최하단 7시 당점을 써야 되고요. 각이 더 완만해졌다면은, 이 공을 친다고 생각하고 각이 좁으니까 상단 당점을 주게 되죠. 하점자들이 맞세를 잘 못하는 이유는 일반 자세하고 틀리게 허공에 떠 있는 자세가 되죠. 수평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브릿지와 그립이 흔들리게 됩니다. 브릿지를 견고하게 잡고, 하지만 그립을 꽉 잡게 되면 오히려 더 흔들리는 경향이 있죠. 세 손가락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두 손가락으로 잡는 경우도 있고, 유럽의 경우 키 큰 선수들은 일반 샷 하듯이 큐의 각도만 세워주고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태블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세 스트로크를 연습하는 방법은 공을 하나를 가지고 수직으로 쳤을 때 짧고 빠르게, 실제로 큐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수구의 이동이 많아지니까 정확성이 떨어지고요. 공을 친과 동시에 큐를 멈춰줘야 되죠. 공이 닿는다 싶을 때 멈춰줘야지만 스냅이 잘 들어가고, 손가락은 세 손가락, 두 손가락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요. 저는 두 손가락으로 쓰는데 중지로 받쳐줘서 안정감을 더해주고요. 팔의 각도에 따라서 공이 꺾이는 각도가 틀리죠. 브릿지는 바닥에다 대고 그대로 올려서 손목이 이렇게 꺾이는 경우는 없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손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그대로 모양을 만들고, 자세는 어깨너머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요. 나란히 왼쪽 팔꿈치는 약간 구부려주는 게 편안하고요. 일반적인 보통 맞세는 먼저 두께를 겨냥을 하고 그 상태에서 발을 11자로 서주고
브릿지를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 사이에다 공을 놓고 각도를 보시고 당점을 지금의 경우는 모르겠다, 감이 안 온다 그러면 9시나 8시 당점을 주는 게 무난하죠. 지금의 경우는 9시 정도의 당점만 줘도 득점이 가능하죠. 마세는 당점을 너무 바깥쪽으로 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유는 스냅을 쓰기 때문에 회전이 위에서 치기 때문에 스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회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굳이 당점을 바깥쪽을 줄지 않죠. 큐미스만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너무 바깥쪽을 치게 되면은 마세가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가장 많이 하는 연습이 두 개의 볼을 프로즌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물론 이거를 정확하게 치기 위해서는 브릿지를 대고 레일에 대고 브릿지를 한 상태에서 쳐줘야지만 이게 득점이 가능한데 손가락이 짧거나 자세가 좀 여의치 않고 키가 작으신 분들은 오히려 불편하니까 오른발을 들고 체중을 실게 하고 찍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하지만 이건 정확성 면에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흔들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떠있기 때문에 홍어에 떠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세를 잡기 힘들죠. 사실 세게 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당점만 주고 빠르게 치게 되면은 공이 수가 많이 나갔다 들어와서 유리할 게 없으니까 많이 나가지 않는 것이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또 기억자 마세라는 게 있는데요. 공 하나를 가지고 지금의 경우는 4시 당점을 주게 되면 수구가 기억자로 움직이게 되는데 4시나 4시 30분 당점을 치고 되면은 완벽한 기억자가 나오게 되면 이 연습은 타구에서 이렇게 각이 가까이 있지만은 각이 안 좋은 형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형태에서 기억자 마세를 쓰게 되면은 일적구를 얇게 맞추고 기억자 마세를 쓰게 되면 끌어치는 유형으로 이렇게 끌어치는 유형으로 공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죠. 멀리 이동하고 싶으면은 마세샷을 멀리 이동하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유형의 3쿠션이 있다. 멀리 이동하고 싶으면은 큐를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해줘야지만 공이 멀리 갈 수가 있죠. 마세샷으로 치는 기본적인 3쿠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형태에서 왼쪽 하단을 주고 7시 반 당점을 주게 되면은 단쿠션에서 2번 맞게 되고 득점이 가능하죠. 가볍게 3쿠션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의 경우는 쿠드롱 선수가 많이 실전에서 쓰는 건데요. 예전에는 유명한 선수들의 경기를 자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샷을 엄두를 못 내는데 지금은 매체에서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유명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가 있고 유튜브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쉽게 따라하기도 하죠. 보시면 마세를 이용해서 왼쪽 회전을 주게 되면은 커브에 의해서 이렇게 3쿠션을 형성할 수가 있죠. 사구에서 이런 일반적인 공이 나오면은 지금 평범한 공인데 각도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왼쪽 회전을 주고 두툼하게 치게 되면 공이 앞쪽에 수구 앞에 2개의 공이 있기 때문에 다음 득점이 유리하게 되죠. 이런 형태로도 많이 사용하고 사실 사구에서는 마세를 못 치게 된다면은 모여있는 공에서 불운하게 붙어 있거나 어려운 각으로 형성이 됐을 때
득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보죠. 그러니까 반드시 맞세를 충분히 연습을 해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점프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점프샷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기 중에 많이 쓸 수가 없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다 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샷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사실. 지금 점프를 하려면은 수구의 중앙 지점을 강하게 타격을 해야 마찰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세랑 똑같이 스냅을 많이 사용해야 되고, 맞세보다는 각도가 완만하죠, 대부분.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론 점프도 끌어치기가 있고 밀어치기, 모든 샷이 가능하죠. 밀어치기 뭐 다 가능하죠. 각도가 완만하다, 맞세보다는 완만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전에서 점프가 아니면은 득점이 불가능한 경우도 간혹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지금 공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득점이. 물론 완쿠션 칠 수도 있죠. 근데 이쪽은 거의 불가능하고 뒷공이 보이지도 않고 큐를 세우고 빠르게 쳐주면은 공이 점프가 나서 득점이 가능하죠. 이런 형태인데요. 사실 이거는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간혹가다 저번 빌리어드 TV를 보니까 조재호 선수가 이 샷을 하던데, 점프 샷을 예술구에서는 많이 하지만은 실전에서는 자주 쓰질 않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도 가능한데요. 물론 지금 해공들은 칠공이 너무 많으니까 보시면은 오른쪽 회전을 주고 이런 식으로 쳐가지고 3쿠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실전에서 이거를 조재호 선수가 치는 걸 봤는데 그렇게 어려운 샷은 아니죠. 예술구나 그런 데서 많이 하지만은 실전에서는 아까 같은 사구에서는 그런 형태만 치실 줄만 아시면은 더 이상의 뭐 시도는 별로 하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연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황호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이라는 말이 일본말로 반밀어치기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곡구가 생기는 커브 샷을 우리가 황호시라고 보통 밀어서 커브를 내는 거를 황호시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호시라고 표현한 건데 반밀어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밀어치기라고 하는 거는 곡구를 형성시키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4분의 3 두께를 강하게 치면은 4분의 3 두께를 강하게 치게 되면 상단을 주고 강하게 치면 상단은 앞으로 가려는 힘이고 강샷은 탄성이 생기기 때문에 두 개의 힘이 서로 중화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곡선을 그리게 되죠. 처음에는 타겟 탄성에 의해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이후에는 회전이 생기기 때문에 앞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커브 형성을 하게 되죠. 자주 쓰는 경우는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얇게 칠 수도 있지만은 이 공을 정면으로 강하게 타격을 하게 되면 투바운딩이 생기면서 되고 적구는 3쿠션으로 돌아와서 이쪽에 모이게 되죠. 이런 형태가 있으면은 직접 칠 수도 있지만은
직접 치게 되면은 일적구는 이 반대쪽 A 구역으로 가게 되고 이적구는 이 부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좋은 공이 나올 수가 없죠. 역회전을 주고 더블 레일, 보통 쪼단쪼라고 하죠. 더블 레일 샷을 하게 되면은 이 공이 약간 한 원포인트 근처 정도로 떨어져 있으면 이건 빅볼이에요. 빠질 군형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득점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일적구가 원쿠션, 투쿠션 리턴돼서 진행하는 방향이 일정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샷은 상당히 유리한 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형태인데요. 지금 뭐 공이 그다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득점을 해도 가능하죠. 하지만은 이 공의 진로가 정면으로 치게 되면은 일적구가 1, 2, 3, 4 쿠션으로 무조건 코너로 갈 것 같다고 예상이 된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정면으로 상단을 주고 강하게 타격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그다지 곡선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요. 죽여 밀기 형태에 비슷하게 됐는데, 곡선을 내는 이유는 공이 일적 원쿠션을 맞은 다음에 수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강한 밀어치기를 하게 되면 다시 쿠션 쪽으로 들어가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투바 회전을 적게 주더라도 강한 밀어치기로 바운딩을 만드는 것이죠. 지금 제대로 됐죠? 단쿠션에도 투 바운딩이 나왔죠? 이런 형태로 치게 되죠. 멀리 있으면은 정확하게 두께를 맞추기가 힘든데요. 항상 회전을 줄 때는 오른쪽을 맞추면 왼쪽 끝을 보고, 왼쪽을 맞추면 오른쪽 끝을 보고, 회전을 줄 때는 두께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유리하죠. 회전을 주게 되면 당점이 여러 가지로 변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걸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끝선을 보면은 일정하게 두께를 조절할 수가 있죠. 왼쪽 회전을 주고 두께는 5분의 4 정도 두께를 잡고 회전을 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죠. 지금은 너무 두껍게 맞아서 빠져나왔는데요. 2, 3 쿠션을 맞은 다음에 조금 얇게 치면은 안쪽으로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황호씨라고 하면은 반밀어치기로 모아치기의 형태인데, 지금 여기서는 바운딩을 설명하듯이 얘기를 했는데요. 바운딩을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황호씨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 예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형태의 또 장축에 있다고 해도 똑같은데요. 지금 이런 공이 나오면은 멀리 있기 때문에 얇게 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왼쪽 회전을 주고 강하게 밀치면은 바운딩을 다 먹고 공이 빠질 데가 없죠. 안 맞더라도 반대쪽 짧은 쿠션을 맞고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빅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했던 마세, 점프, 황호시에 대해서 한번 시범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득점이 쉽다고 해도
그냥 끌어치질 않고 맞세를 이용하게 되면은 수구의 힘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끌게 되면은 지금의 경우는 끌어치게 되면 이렇게 힘이 세지는데, 맞세를 사용하게 되면은 얇게 맞춰서 끌 수도 있기 때문에 힘 조절이 가능하죠. 지금처럼 아예 힘이 없어서 안 올 수도 있는 거죠. 힘 조절이 유리하죠. 쉽게 맞출 수 있어도 힘 조절 때문에 일부러 맞세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다른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수구와 지금 일적구가 풀어진 상태거든요. 풀어진 상태인데 직접 이렇게 맞세를 치게 되면은 부담이 가는데 각도가 크기 때문에 왕 쿠션을 이용해서 맞세를 치게 되면 약간만 세워줘도 이런 식으로 득점이 가능하죠. 황호씨 연습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이제 스트로크를 점검하기 위해서 파워 훈련을 하는데요. 보통 황호씨를 가지고 많이 연습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한 150점 정도 이상이면은 충분히 가능한데요. 여기서 투바운딩을 하기 위해서 3쿠션을 만드는 거죠. 회전을 많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한 스피드를 이용하는 게 중요해요. 회전은 거의 무회전을 줘도 돼요. 원팁 정도만 주시고 강하게 치시면은 3쿠션을 만들 수 있죠. 이 정도는 사실 150 정도의 수준이면은 가능하고요. 또 다른 형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1, 2, 3 쿠션으로 점프샷의 경우는 점프 끌어치기인데요. 지금은 참 위치가 조금 2쿠션밖에 안 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 스트로크를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점프샷, 맞세, 황호씨는 다분히 예술적인 형태의 공인데요. 스트로크가 자신의 한계가 어느 정도인지 스트로크의 한계를 체크하는 데는 좋은 연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구 경기에서는 맞세는 반드시 충분한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요. 모아친 형태에서 맞세를 못 치게 되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니까 충분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당구 아카데미 강사 김홍균이었습니다.